빅리치의 미친 경제 전망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빅리치가 시작부터 미친 경제 전망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죠? 자, 어떤 미친 사람이 주가 지수의 이 하루하루 봉을 보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봉도 자 이렇게 맞힐 수 있다고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정말로 빅리치는 이렇게 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시장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2019년 11월 15일 11시 39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시계를 자꾸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어떤 증명 자료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계는 잠깐 요 밑으로 내려놓고요. 자, 여기 이 봉이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봉이 나왔을 때 이날 방송을 했을 때는 분명 음봉이 나오고 있었어요. 뭐 처음부터 지금 방송을 틀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한번 했던 날 하고 잠깐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이날 음봉이 나오고 있을 때 시간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11시 11분이었죠. 그때 보여드리면서 자, 투자는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아니다 이 방송을 뜨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요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아마 주가는 여기서 열십자 모양이 나오거나, 자, 위에 이렇게 약간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날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날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양봉을 만들고 끝이 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송은 원달러 경제 예측 불가능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제가 좀 재밌게 11월 12일 날, 요거는 미국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약간의 시간차는 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방송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시 48분에 이날, 요거는 이제 우리 날짜로는 13일이죠. 13일 날 10시 13분에 이제 했던 방송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로 제가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거는 이 지금 웹더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가 지수보다는 이 선물 지수로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선물 지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매도 매수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물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건지 안 돌아설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 모두를 반납을 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어제도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여기서 열십자가 나오든지 이런 모양의 양봉이 나온다고 어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정말 장이 끝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고, 자,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박스권 있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 지금 진행 중인데, 잘하면 여기 지금 어제 얘기했던 갭을 매크로 내려오는 변동성이 오늘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만 돼버린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개인들을 보면은요, 지금 개인들 수급이 주식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식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지금 매도로, 자, 이게 좀 길어지니까 조금 가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여기 박스권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향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어, 충분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 부분까지 제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상승은 이제 지속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지금 뭐 시간상 계속 이런 뭐 증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날짜별로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분명히 294까지 뭐 목표치를 두고 보겠다. 전체적으로 294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1차적인 목표로는 292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치를 294로 보고 있으니까 이때 약 26일 하고 지금 18일의 변곡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자. 근데 18일의 변곡점은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날 하루하루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 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 전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 시계는 잠깐 내려놓고 다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나오면서 이게 이 봉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오늘은 이런 봉이 나올 거다, 오늘은 이런 봉이 나올 거다, 그리고 상승이 지속될 거다. 아니 무슨 우세를 당하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빅리치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자, 빅리치 너 누구세요? 저는 빅리치 다음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카페직이고요. 뭐 여러분들하고 좀 오랜 시간 지금 5년이 넘었나요? 지금 근데 연수는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뭐 한 5년 정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경제 공부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경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2019년도 뭐 18년도 이런 부분들의 경제 전망을 해오고 있는데 뭐 거의 좀 그 퍼펙트하게 시장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경제 전망 이게 뭐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해보면은 검색 부분이 조금 전망들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전망이란 말이 지금 안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해주고 지금 뭐 시장에 대한 그 시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경제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니까 뭐 의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맞히는데 무슨 사기를 치냐 뭐하냐 저희 카페는 무료고요. 뭐 와서 경제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제 카페를 찾아오시던지 그리고 간간히 올라오는 유튜브 부분들을 보시고 경제 전망을 함께 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292 정도를 터치하고 294까지의 도전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뭐 전망을 해대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전문가들도 이렇게 오늘 봉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정말 미친놈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전망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게 뭐 하루 봉 마치고 계속 연달아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불신을 가져도 좋고 의문을 가져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중에 보세요. 뭐 분명히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 이렇게 잘 맞추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몰려와 가지고 뭔가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사람이 아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방 의학이 현대 의학이 안 듣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상 꼭대기에 있는 한의원이 정말 병에 대해서 완치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지팽이를 짚고라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해석을 잘하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쟤 정말 미쳤나 봐. 한두 번 맞히고 말겠지. 그래 한번 이게 보자고요. 요번에 얼마나 경제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원달러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제가 요번에 원달러 부분은 30분 봉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강의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략을 할게요. 뭐 시간상 뭐 계속 뭐 과거 지나간 거 봐봐야 뭐 누가 봐도 뭐 자랑질로 밖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 지금까지 저희 전망을 보시고 재테크도 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자, 미국 달러를 보면 이 위에서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자, 하락이 나올 때도 이런 분명히 굴곡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냥은 절대로 안 내려줘. 다시 이 달러가 위로 원 달러가 자, 위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아래 깊이를 지금 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깊이가 어디까지 나올 건지 거의 1150원이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1150원을 찍지를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30분 봉을 보고 우리가 자, 보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걸 강조를 했습니까? 30분 봉에 이 60분 선이 자, 이렇게 돌아서면서 240일 올라가야 올라간다고 난리를 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빅리치 카페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원달러 예상도와 목표치, 금가격 예상 흐름까지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지금 아니네요. 저기 방송이고요. 잠깐만요. 원달러 예상도가 여기 보시면 원달러 예상도와 주식시장 향방을 2019년 11월 6일 날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시황을 써준 건데 이 원달러 차트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예상도까지 그려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상도의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시면 그 자세한 부분이 나오고 그 예상도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이 예상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웬만하면 이 예상도를 잘 오픈을 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굳이 뭐 이거를 밖에다 이렇게 유출을 시켜봤자 보나마나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예상도대로 지금 흘러간다고 아예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보여드린 부분인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요걸 다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어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뭐 방송을 찾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자, 30분 봉에서 분명히 이런 모양이 나오고 241선을 올라탈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주도 세력이 이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포지션들을 갖춰가지고, 물론 이제 이 위에서부터 얘네들은 그런 준비를 했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여기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올리는 거는 다시 이렇게 하락하기 위해서 포지션 구축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그 원달러 선물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요번에는 이런 정말 하락을 먹기 위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이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왔으면 오늘부터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평균적으로 적어도 여기에서 완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달러가 월요일 오전까지는 강세가 나오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부분으로 올라탄다. 자, 이렇게 시장을 보면 정말 완벽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면 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30분에 이격 줄이기가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정리가 마무리돼야 되니까 여기에 워낙 강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정리가 다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원화의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한번 정확히 보여주겠죠. 어디까지요? 1188원까지. 이 박스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빅리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아느냐? 네가 무슨 놈의 그 뭐 포르투갈의 뭐 문어냐? 그 축구 경기를 마치고 몇 대 몇으로 마치고 이러는 그 무슨 점쟁이는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적이나, 항상 저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해서 경제를 보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면 바로 수정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가서 경제를 잇고 있는 거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박스권부터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 세상에 무슨 박스권이라는 기술적인 분석도 있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박스는 어느 마디마디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대한 공부부터 하고 제가 다른 걸 하나하나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공부 정도만 알아도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나라의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 부분이나 뭐 돈을 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쪽 기술적인 분석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이 뭐 여기저기 중구난방 듣고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에 누가 살살 긁어주면 그 말이 옳은지 알고 엄청 몰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나 이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여기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보고 배우면서, 물론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를 습득해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봉이나 움직임을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가면서 경제를 예측을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틀림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정해 갈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경제를 보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도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하나만 더 오늘 그 시황을 써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필자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필자는 빅리치입니다. 제가 여기서 필자라고 나오는데 빅리치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2002년 월드컵 전부터 제가 이제 그 동남아 투자를 위해서 저도 야, 이게 그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동남아 쪽에 가면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돈을 같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이 동남아 쪽을 방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여행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행 관련해 종사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참 뭐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이제 그 여행사 간부 사원들은 전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아프리카까지도 다 가봤대요. 웬만한 관광지는. 근데 방글라데시는 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못 사는 빈국 방글라데시를 그러면 한번 이제 가면서 왜냐하면 인도 전까지가 이제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중국은 좀 늦은 것 같아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이제 방글라데시도 거기에서 이제 장관을 하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제 그 좀 저기 보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소개로 이렇게 그 이제 관광 겸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을 보러 갔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터키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식당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음식에 대한 게 좀 지저분도 하고 그래서 한국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문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가심을 하라고 그 낙지가 한 접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낙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니, 낙지가 뭐 문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나왔는데 이걸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가 정말 문어 다리처럼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낙지를 딱 이제 먹고 나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문어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낙지더라고요. 근데 이 낙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 문어 맛있네 하면서 먹는 거예요. 15명 정도가 갔었는데 저희가 15명 중에서 한 명이 이 문어 맛있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문어 이 방글라데시 문어는 맛있네 그러더라고. 근데 빅리치라는 사람이 이걸 먹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낙지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어가 아닙니다. 낙지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15명이 모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왜 문어를 가지고 낙지냐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낙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돼서 그럼 주방장을 부르자. 그래서 웨이터에게 주방장 좀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주방장이 딱 하는 마디가 낙지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그 실망하는 얼굴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글라데시 주방장이 사람의 주방장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이 주인을 부르더라고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한국 사람 사장한테 이게 문어지 낙지냐 주방장이 분명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여기 방글라데시 낙지가 좀 크죠. 정말 문어같이 커요. 여기는 갯벌이 좋아가지고 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퇴적물이 다 내려와가지고 삼각주를 이룬 나라기 때문에 그 갯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낙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좀 그렇죠.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주장이 꺾여 버리면은 그 분위기는 정말 이상해져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도 저는 5살 때부터 낙지를 먹었어요. 낙지 맛을 알아요. 낙지는 살짝 데치거나 문어도 살짝 데쳐가지고 먹으면 쫄깃쫄깃하지만 문어는 약간 능글능글하단 말이에요. 이 맛을 모르지도 않은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는데도 아니래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은 정말 식당 가서 문어하고 낙지 시켜가지고 맛이 다른 거 먹어봤대요. 이게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정말 낙지 맛을 모르고 크기만 보고 이게 문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책을 보고 누구한테 무슨 강의를 듣고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이렇게 딱 보더니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야. 왜?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낙지를 먹어본 사람이 낙지라고 그러는데 문어가 맞다고 우기는 거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른 그 경제 카페 활동을 하다가 정말 그 사람이 책도 쓰고 뭐 S대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배울 게 있나 하고 갔는데 저하고 시장 경제를 정말 반대로 보는 거예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부동산 붕괴, 미국 경제 붕괴, 그리고 미국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밑으로만 뭐 떨어지고 뭐 붕괴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은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분명히 살아난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지는 문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문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지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겠다고 싶어서 나와서 만든 게 제 카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잔소리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끊고 이렇게 그 넘겨서 뭐 시황이나 경제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낙지가 아닌 문어예요. 낙지를 문어라고 얘기하는 지금 경제를 보고 있는데 재테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원달러 환율은 분명한 거는 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상승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물량을 모두 털어내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시장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지금 요 하락 트렌드를 그려놓은 게 있죠. 이 하락 트렌드를 그려놓은 거에 대해서 부딪히고 내려오면은 1188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보는 거하고 너 빅리치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걸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예상도에는 여기까지 그렸는데 제가 이 길이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주체 세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딱 그 양을 채워버리면 더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다만 이 AI로 컴퓨터로 이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1188원까지는 이 목표치를 이 자기들이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거를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기간을 맞춰보라고요. 한번 여기 우리 카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변곡점이고 어떤 시세의 변환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것도 말씀을 해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느끼시면 될 거예요. 너는 왜 그러면 이런 거를 돈도 안 받고 해주냐고요? 아니 이런 걸 무슨 돈을 받고 말고 하는 겁니까? 자, IMF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IMF처럼 집값이 폭락했는데 집 사가지고 돈 벌었냐고요? 몇 명이나.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돈 벌 것 같죠? 아니 낙지를 문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슨 돈을 벌어요? 뭐 상한가나 몇 번 먹고 어느 종목에다 투자해서 나중에 다른 데 투자해서 다 망할 텐데.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지금 봐가지고 이게 이제 방향성을 딱 꺾어서 나오면 1136원 정도까지 나와서 이게 바닥 볼 수 있는 이런 근거까지도 컴퓨터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본다고요. 얘네들이 의외로 원화 약세로 보고, 그러니까 상승이죠. 차트로 보면 원화 약세로 보고 투자했던 사람이 여기서 다 손절을 해버렸다고 하면 여기서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올린다니까요.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표치는 설정을 해놓되 방향성이 바뀌면은 우리가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물고기가 가다가 앞에 뭐 위험물이나 적을 만나면 꺾었다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재테크는 안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은 미국의 경제가 죽느냐 이거예요. 안 죽는다니까요. 요번에 보호무역주의로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간단 말이에요. 글로벌 달러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 브로드에 소속된 나라들이 정말 망가지는 나라들이 나오면서 지금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보면서 달러가 강세다, 강세다 이러니까 왜 강세냐, 왜 강세냐 이러는데 정말 글로벌에서 보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지금 시점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아니 물론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먼저죠. 아르헨티나는 뭐 오래전서부터 환율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나오더니 갑자기 이번에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되면서 지하철 값 50원 올렸다고 폭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칠레의 환율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거 끝이 어디 날지 모르죠. 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브로드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하나하나 망가지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계속 경제 제재를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해가면서 달러 강세를 지켜가는데 여기서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고 보면은 좀 이상한 구간이죠. 자, 트럼프도 이제 11월에 대선 후보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정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S&P를 한번 보면은요, 자, S&P를 보면은 이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대통령 주기에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 요게 이게 이러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주기만 그 연구했던 사이클도 보면 요런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다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믿냐 백리치 너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된다며. 아니 분석은 분석이고 나름대로 그 어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미 그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모양을 보이고 고점이 나올 거라고 빅리치는 이미 예상을 했어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자, 주봉으로 보면서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지금 이 세경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우도 보시면은 어제 그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고, 요번 주죠. 일봉으로는 아직 안 했죠. 자, 어제 하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이 과연, 경기가 죽는 지금 모양이 나오는 건지, 자, 과거 같으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 여기서 그 올라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마 올라가기 전에 여기쯤이나 아마 그 확 죽여버렸을 거예요. 물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목표치를 28,057까지는 일단 목표치를 본다.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방송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올라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린 거거든요.
S&P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지워졌는데 다른 거 그려보니라고 지워졌는데 S&P도 여러분들한테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S&P까지도 예상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뭐 요렇게 이제 한번 됐다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상관을 하지 말라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요. 길이는 항상 보면은 컴퓨터나 투자하는 주체가 원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카페에서 상승 패턴, 하락 패턴하고 이런 패턴들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자, 미국 증시도 계속 목표치까지는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원유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급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원하시는 부분만 뭐 건너뛰기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유는 이런 쐐기형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걸 잠깐 넘었어요. 자, 원유에 대해서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사우디의 아람코는 지금 석유 가격이 좀 오르면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자,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국민들의 복지에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주변국들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국가들을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마 70에서 한 80달러 정도가 아마 유지가 돼야 이렇게 재정이 똔똔이 되는 정도인데 계속 석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적인데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행을 하지 않은 국채까지 발행을 하고 자, 이제 돈을 빌려 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한다는 거는 또 이것도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약점으로 석유 가격을 점점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근데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서 재밌는 거 뭐냐면 5%만 상장을 한대. 다른 나라에다. 자, 5%만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95%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어느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면서 5%만 이거를 상장을 하냐고요. 이 규모가 뭐 약 천억 뭐 그 1조 달러 그러니까 한 1000조 정도가 되는데 애플에 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플보다는 아람코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석유라는 어떤 담보물이 있으니까. 애플은 나중에 아이폰 팔다가 안 팔리거나 뭐 다른 거 하다 안 되면은 그 부분이 모두 희석이 돼버리죠.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과연 이 아람코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왜 이렇게 상장을 하는지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람코라는 회사는 이 주식을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본 거니까 한번 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이제 하고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또 한 나라가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요. 근데 요 한 나라가 굉장히 석유를 많이 또 발견을 했대요. 또 이란도 지금 발견을 했는데 뭐 이런 국가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이란에서나 여기 새로운 나라에서 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그 기름이 지금 많이 있는데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판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알래스카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 텍사스나 뭐 이런 그 멕시코만 앞바다에서도 지금 계속 기름을 뽑고 있고 캐나다도 지금 석유가 되게 많이 나오는 나라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WTI나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나 중동산 원유나 북해산 원유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 해도 캐나다산 원유는 이 수요하고 공급 때문에 막 전에 뭐 한 30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얘네들이 10달러에 거래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절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자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석유 시장에서 석유 가격을 하락하는 걸로 보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지금 잡기 위해서 세일 가스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일 가스는 이런 봉을 하나 박으면은 이 셀가스는 뭐 유전이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인데 이걸 계속 봉을 박으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박아가지고 이 밑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걸 다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셀가스를 개발을 하는데 셀 유전을 근데 이거는 가스를 뽑아내려다가 부수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인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가스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는 게 얘네들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은 자, 패권보다는 이게 이제 수요는 석탄하고 자, 석유하고 가스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 가스 부분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잠식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스가 확장해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만 돼도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한 6% 정도의 4%에서 한 6% 정도가 이 시장이 뒤바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에 아니 어떤 그 정책이 나오면은 뭘 얘기를 해주면요. 이게 뭐 금방 그 손바뀜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말을 끄는 마부들이 귀신 붙은 그 마차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싫어하고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싫어했지만 이 자동차가 대중화돼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동차라고 산업이라고 이 인정을 받는데 30년이 걸려요. 30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반세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가 앞으로 가스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뭐 내일 모레 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물이나 미국에 보면은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매매를 많이 하는데 비영리 단체하고 영리 단체하고 이 포지션 취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완전 제로섬 게임이어 가지고 누군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 계약을 사면 누군가는 위로 올라간다고 한 계약을 사줘야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 옵션의 이 포지션 구축이 비영리 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영리 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도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영리 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영리 단체는 적게 가지고 있겠죠. 자, 얘네가 매수를 했으면은 얘네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얘네가 매수를 했으면 얘네가 매도로 대응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비영리 단체하고 영리 단체하고 싸움을 하면은 영리 단체가 이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얘는 요번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 유가 오일은 약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 지금 방향성 잡기에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아람코가 상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아람코가 만약에 빅리치의 생각대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주식의 담보는 어,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돈을 못 갚으면. 자, 사우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가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위급해지고 돈이 더 필요한데 자, 주식 담보로 했던 어떤 주체가 야, 돈 내놔 그러면은 그때 어쩔 수 없어 너 주식으로 가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억지 추측이라기보다도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자, 이 부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간적으로는 약간의 이 정도의 시간을 터울을 두고 아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금이 들락달락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금도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금 예상도를 봤었죠. 다시 내려가요, 금은. 왜? 위험 자산이 지금 이제 날아다니려고 하는데 금이 여기서 어, 이렇게 놀고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기 스톡 차트나 빅 차트에 들어가시면은 자 골드 대 이렇게 점점 치고요. 그 다음에 다우 DOW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GOLD라고 그래요. 되겠죠. 자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다우하고 달러 비율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요 비율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금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는 금융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파이낸스 부분이 이제 금융 부분이 이 살아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해보고 찾아가지고 기술적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가미가 돼야지 경제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자, 빅리치의 정말 미친 경제 예측은 정말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 오늘은 음악과 함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눈이 오는데요.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정말 첫눈이 펑펑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가게 경제나 여러분들 마음도 정말로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빅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